동아시아의 하늘을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 고구려. 우리는 이 찬란했던 이름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광활한 영토와 요동치는 승리의 함성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드넓은 만주벌판을 가로지르며 뻗어나간 그 강역은 대륙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거듭 승리하며 주변국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막강했던 고구려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패배로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영광의 서사시가 대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막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찬란했던 영광 뒤편에 감춰진 고구려 멸망의 진짜 이유를 찾아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몇 번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 내밀한 이야기와 복잡다단한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나라를 안팎으로 흔들었던 보이지 않는 힘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시죠. 고구려는 분명 동아시아의 최강자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 거대한 영토의 절로 감탄하게 되죠. 압록강을 넘어 요동과 만주를 아우르며 동으로는 동해, 서로는 요하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지배했습니다. 요동성이나 안시성 같은 견고한 성체들은 그 자체로 고구려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백만 대군도 이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개선하는 고구려 병사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들의 함성 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서서히 제국을 갉아먹을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거듭된 침공을 물리치며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국력은 소모될 대로 소모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는 거목도 뿌리 깊은 곳에서는 병충해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깊은 상처가 남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배층 내부에서는 미묘한 권력 다툼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 특정 세력의 힘이 비대해지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의 이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겉으로는 태평성대처럼 보이는 궁궐의 화려한 연회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침략은 막아냈지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국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도 그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절정의 힘을 과시하는 순간에도 제국을 서서히 무너뜨릴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낸 배가 정작 내부의 작은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강성했던 고구려의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멸망으로 향하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미묘한 균열은 어떻게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성했던 고구려의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멸망으로 향하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미묘한 균열은 어떻게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구려를 향한 당나라의 야욕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이미 수차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었죠. 그의 눈빛에는 고구려 정벌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번뜩였을 겁니다. 어전 회의에서는 고구려 침공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신하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을 테고요.
내부적인 문제로 흔들리던 고구려에게는 서쪽의 거대한 위협이 점점 더 노골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던 건 바로 남쪽의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백제의 잦은 침략에 시달리던 신라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을 해야만 했죠.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당나라로 향합니다. 당 태종과의 밀약은 어두운 회담장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당나라와 손을 잡았죠. 이로써 고구려에게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외교적 포위망, 즉 나당연합이라는 거대한 덫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나당연합군의 결성은 고구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북쪽에는 당나라, 남쪽에는 신라라는 두 강대국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전술 지도 위에서는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병력이 마치 거대한 집게처럼 고구려를 압박해오는 모습이 그려졌을 테고, 고구려 지도층은 극심한 위기감과 함께 고립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평형은 백제의 멸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은 고구려인들에게 또 하나의 큰 충격이자 뼈아픈 상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견뎌왔던 이웃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고구려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백제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사라지자 고구려는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당연합군의 본격적인 침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대규모 수군과 육군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신라군 역시 남쪽에서 거세게 압박해왔습니다. 고구려는 모든 것을 걸고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쳤지만 이미 국력은 소모될 대로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연이은 전쟁과 내부 갈등으로 지쳐버린 병사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저항했고 백성들은 불타는 마을과 함락되는 성벽 앞에서 절규해야 했죠. 굳건했던 성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요동 지역의 여러 성이 함락되고 고구려의 방어선은 점점 더 내륙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아직 굳건해 보였던 제국이지만 내부에서는 지도층의 분열이 극에 달했습니다. 영계소문 사후 권력 다툼은 극심해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이미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불꽃을 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강성했던 고구려를 지탱하던 내부의 힘이 와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약점을 파고들며 수도 평양성을 향해 전진했고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고구려 병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열은 외부의 압력보다 더 치명적이었죠. 굳건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평양성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 수백 년간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위대한 제국 고구려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는 결국 평양성 함락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죠.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 멎어버린 순간 온 나라는 깊은 절망과 탄식에 잠겼을 겁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적의 강력한 공세에 밀려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의 비극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 숨겨진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내부에 깊어진 균열이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 지배층은 점차 분열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싹텄죠. 국론은 하나로 모이지 못했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지도자들은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거목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듯
외부의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미 내부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던 셈이죠. 이러한 내부 분열은 외부의 압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제국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백 년간 이어진 크고 작은 전쟁은 고구려의 국력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죠. 특히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기나긴 대결은 비록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회복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달리는 경주마처럼 지쳐버린 고구려는 더 이상 전력을 다해 달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당연합이라는 치명적인 외교적 포위망은 고구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나라라는 동아시아 최강 대국과 신라라는 한반도의 신흥 강국이 손을 잡은 것은 고구려에게 양쪽에서 밀려오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와 같았죠. 다니엘 전선에서의 방어도 버거웠던 상황에서 두 개의 막강한 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의 갈등, 끝없는 전쟁으로 소모된 국력, 그리고 절묘하게 형성된 외부의 압력이 한데 엉켜 고구려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된 것이죠.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로 여러 겹의 복잡한 과정과 원인이 얽혀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단결이 흔들리고 전략적인 외교가 부재하며 국력이 무분별하게 소모될 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현명한 판단과 민중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대목이죠. 고구려의 영광은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지켜냈던 광활한 영토와 불굴의 정신, 그리고 독자적인 문화유산은 오늘날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뿌리가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그들의 굳건한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유산입니다. 고구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 한반도는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 과정 또한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구려 멸망 이후 찾아온 새로운 질서 속에서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새로운 질서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새로운 질서가 오기까지 고구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최강국 고구려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는 그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침공은 그야말로 고구려를 사방에서 조여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67년, 당나라는 무려 5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단순한 침략군이 아니라 수년간 고구려를 집요하게 노려왔던 거대한 야욕의 화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신라군 역시 남쪽에서 북상하며 고구려의 숨통을 조여왔으니 고구려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는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영계소문의 아들인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나라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내부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영계소문 사후, 권력 다툼은 극심해졌고 이는 고구려의 방어 체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층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러한 상황은 굳건했던 고구려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고구려의 주요 성들을 하나둘씩 함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수도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중요 요새들이 차례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백암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함락될 때마다 고구려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고 보급은 끊겼으며 싸울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상황이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듯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모든 저항의 끝에는 평양성이 남아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천년 역사를 품은 굳건한 평양성은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죠. 하지만 이미 오랜 포위와 내부의 배신으로 평양성의 방어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668년, 마침내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을 향한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싸웠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성벽은 무너지고 불길은 하늘을 덮었으며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의 심장은 그렇게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던 그 순간 고구려의 영광은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고구려의 역사는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내부의 분열이라는 병에 걸려 국력이 소모된 데다 백제 멸망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 그리고 나당 연합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우위 앞에서 고구려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패배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만국의 슬픔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불타는 평양성은 그들의 비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을 겁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내부의 단결이 흔들리고 현명한 외교적 판단이 부재할 때 어떤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죠.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도층의 통찰력과 민중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불굴의 정신과 광활한 기상은 우리 민족의 깊은 뿌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지켜내려 했던 드넓은 만주 벌판의 기상, 그리고 끊임없이 외세에 맞서 싸웠던 용맹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비극적인 멸망 속에서도 피어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 이후 한반도에는 또 다른 격동의 시대가 찾아왔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구려 이후의 한반도, 그리고 통일신라의 탄생 과정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